자격증명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하고 동급이 군수잖아요. 그죠? 근데 군에는 농지가 많죠.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시장, 군수, 시장,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할 사람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인가? 농업경영 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입니다. 어디에 있는 농지를 누가 어느 만큼 사는가, 그리고 농업경영은 뭘 할 것인지 영농계획서 그러죠. 농업경영계획서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실무에서 보면 영농계획서 그러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이제 어디에 있는 농지를 어느 만큼 누가 소유하는가 또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슨 농작물을 어떻게 언제 재배할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돼요. 이제 즉 농업경영 할 사람인가 확인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요, 민법에 취득시효 있습니까? 민법의 취득시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이거를 읍장 면장이 너 민법에서 20년간 소유했다고 해서 취득시효 있지? 안 돼. 내가 보니까 농지 너는 소유할 자격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읍장이 면장이 민법을 바꿔버리는 거네. 당연히 농지 필요 없죠.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또 다음에 농업법인이라는 게 있었죠. 농업법인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원 중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된다고요? 3분의 1, 농업법인. 그래서 제가 별로 어떤 때는 시덥잖은 말로 이렇게 외워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힌트가 돼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만 번 해도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래서 뭔가 자꾸 연결을 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농업법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의 합병. A 법인과 B 법인이 농지를 얘는 이만큼 가지고 있었고 얘는 이만큼 여기 가지고 있었어요. C 법인으로 합병했어요. 이거 두 개 요거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 형식을 가질 수 있잖아 이게. 그죠? 근데 전에 가졌던 내가 가진 걸 내가 가지는 거죠. 그죠?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을 가지더라도 농업법인 합병하는 경우에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농지 한 필지의 농지가 있었는데 이걸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유를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가기로 했어요. 공법 배웠는데 이렇게 삐뚤게 나눠가면 안 되지. 반듯하게. 환지도 배웠는데 반듯하게 이렇게 나눠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공유 농지를 분할하는 겨. 공유를 분할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공유 농지 분할하는 거.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잖아. 내 거 내가 가지는 거잖아. 그냥. 그죠? 겉보기에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뭐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했어요. 공유 목적으로. 이게 농지였는데 농지인데요. 이 농지를 여기 가부는 여기 있으니까 병정이라고 할까? 병정으로부터 여기 공원 조성하겠다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공원 조성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병정이 너 공원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내 멀쩡하게 농사했던 땅을 뺏어갔냐 이거 다시 환매할 수가 있어요. 환매. 되사는 거. 되돌려 사는 거 환매. 그럼 환매할 때 병정에게 농지증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 땅을 지가 찾아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올라가지 말고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농업경영 하는데 농지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농지증 필요 없는 사람들, 국가 농지증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 없죠. 지방자치단체 필요 없겠죠.
상속농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상속인입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농지증 발급할 필요 없죠. 담보농지 은행에서 취득하는데 이걸 뭐 농업경영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 없고 인목농지는 당연히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이게 농지증하고 언급되지도 않아요. 인목농지는 내가 가진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공사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매립농지 필요 없어요. 매립농지 내가 원시취득할 수 있고 매립 건설업자가 원시취득할 수 있고 수용농지 농지증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얘는 농지증 필요해요. 이거. 학교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증 인목농지는 언급 자체 필요 없는 거고 농지증 허가 신관농지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협의해줬죠. 여기 농지는 마음대로 써도 좋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체적으로 허용해 준 거예요. 농지증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농지증이 필요해요. 자, 볼까요? 학교. 자, 학교는 농업 경영은 안 해요.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농지증은 발급받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 농업 경영 해야 안 해요. 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농지증이 필요해도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학교, 연구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내가 이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겁니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일정한 목적과 결부되면 농지증이 필요해요. 그건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더 극단도 해볼까? 뭐 이 사람이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제대로 해서 내가 농지를 500평 500평 안 되네. 500제곱미터 가지고 싶습니다. 했는데 당신 직업이 뭡니까? 우주 비행사인데요. 30년간 우주 여행 갔다 올 겁니다. 주말 체험 목적 이거 이 사람 취득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돼. 그거. 제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했나?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농업 경영에서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얘네들 필요 없어요. 경영하는 거 아니니까. 학교 주말제. 그다음에 인목농지 언급도 잘 필요 없고 농지정에서 협의는 여기 있는 농지는 일체적으로 다른 걸 써도 좋다 했으니까 무슨 목적인가 가리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 안 해도.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 신고는 과연 네가 농어가 주택으로 쓰는 건지 마을 해관으로 쓰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 신고한 거고. 또 농지 허가도 이 허가라는 것도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건지 말 건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일정한 목적과 관련돼요. 특정 목적 관련돼요. 그러니까 농지정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정 신고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도 농지증은 다 필요해요. 다음에 여기서 평균 경사율 아까 15% 이상의 농지, 영농 목적 분리 농지 있었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 그 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그 해당 곳에 있는 농지인가 아닌가 이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좀 적어도 15% 이상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농어촌 개발 사업 중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뭐 농원부지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지로 쓰다 했잖아요. 그 목적 결부돼 있죠. 공장 같은 거 지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목적과 관련되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그러니까 얘는 매립농지나 수용농지는 무슨 목적인가? 또 공적인 것들이고 얘네들은 공적이기도 하고 농지증 상관없어요.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람 보면은 교주 상담 이전 한평 매수가 다 아니고 교주 여기는 이제 전용만이 아니 전용 다가 아니고 허가 신고 15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교주 허가 신고 15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면 이것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15 숫자는 15 숫자 나오면 다 농지증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15 다음에 이제 교주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학교 주말 체험 어떤 목적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농지조정 허가 신고 협의가 있는데 이건 보통 포기를 해요. 어렵다고 그냥 외우면 어렵다고 포기하는데 듣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의를 안 해주고 하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어려워서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 들으면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협의를 거친 농지는 필요 없어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무슨 목적이든 다 그냥 농장이 포기했어. 전체적으로 네 멋대로 다 써라. 없구나. 네, 허가 신고는 무슨 목적인가 여기 확인을 다 해줘야 돼요. 특정 목적과 관련되면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지금 본 교주 허가 신고 15, 15 이 사람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다. 요거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아까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발급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4일 안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경우는 2일 안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농업 경영 계획서 심사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교주 허가 신고 15, 15 이것은 이제 2일 안에 발급해야 하는데 뭐 이 숫자는 또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근데 여기 있는 얘하고 통째로 그냥 외우려면 어렵습니다. 아까 뭐 취득시효, 합병 또는 뭐 공유농지 분할, 그러니까 환매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교주 허가시고 15, 15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못 써먹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왜 필요 없는가 이해를 하시고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내 거. 취득시효도 민법상 그냥 내 거라고 생각, 내 거. 환매도 내 거 찾아오는 거예요, 내 거. 다 내 거, 이건 내 거. 내 건데 뭘 농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합격증도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시험 안 보고 합격, 시험만 보면 내 거죠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필요 없다. 요거는 이제 취득하는 거지만 일정한 농업 경영 안 하지만 일정한 목적 결부되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찾을 확률이 제가 볼 때 뭐 80% 될 거라고 봅니다. 148페이지. 시장, 구청장, 읍면장 확인했고요.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어떤 목적하고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상속농지, 담보농지, 금융기관에서 뭐 취득하는 건데 농지증 필요 없죠. 농지종 협의를 마친 농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건 농지 전용해도 돼, 다 해준 거야. 아무 걸로나 써도 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업 경영할 건지 농사를 지을 건지 확인하는 게 농지증인데 얘네들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협의 거친 농지, 매립농지, 토지 수용,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 완성, 환매권자의 환매 다 보여요. 내 거예요, 내 거. 7, 8, 9 내 거 찾아온 거.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농지 취득,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적에서는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과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특례 규정으로. 다만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이용되는 농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예외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서 그 사례를 여러분들 기억해서 시험장에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시적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빼버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도시 지역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추세에 비춰보면 도시지역이라고 안 나오고 그 예외 있는 거, 전에는 이제 그 괄호에 있는 예외를 다 무시하고 문제를 냈거든요. 출제하는 사람도 의미를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이걸 무시를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강의도 하고 또 이의제기도 자꾸 들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엄격하게 해서 이 예외 있는 것을 전에 무시하고 문제를 냈는데 예외 있는 것도 언급하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괄호에다가 뭐 이거는 한다든가 해가지고 언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간평 강의 붙다고 해서 감청 관계법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시험 문제보다 훨씬 쉽고요. 걔네들은 이것도 무시하고 제가 보니까 오류의 문제들도 몇 문제밖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분석이 좀 덜 돼서 걔네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이 제일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서 도시적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안 그러고 녹지적은 그 반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상업공업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거적에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업적, 공업적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완벽히 일치는 안 해요. 일치는 안 하지만 아까 이처럼 주거, 상업, 공업적의 농지종 협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농지가 있는 곳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인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뀐 것도 있고 그 남양주에 그냥 처음부터 주거적인데 농지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농지나 이렇게 농지종 협의 거친 농지나 그 성격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을 때는 농지증 발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적용 안 해요. 농지법.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급될 수 있고, 이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데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도 지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역에서는 농지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이 뭔지 몰라도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무슨 계획에 따라, 무슨 법률에 따라 나오면 우리가 그걸 뭐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법률에 따른 경우, 계획에 따른 경우 이런 것들 나오면 그것은 이제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행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11번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계획에 따라 그러면은 그것은 뭐 면제될 수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주민 공람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니까 이제 무슨 계획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허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하고 풀면은 지문중에 혹가다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따른 것은 걸릴 때가 꽤 많고요. 뭐 오래 꼭 걸린다는 게 아니고 공부에서 그런 지문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있죠.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했어요. 학교 등이 시험지, 학교나 농업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뭐 이런 나올 수 있어요. 그 앞에 학교는 꼭 나올 겁니다. 언급될 때. 그래서 교주의 교회요.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확인해야 돼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공업고등학교가 실습지로 쓰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증 발급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줄 거거든요. 공업고등학교에서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농지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증이 필요해요. 근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무슨 작물을 재배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하죠?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그냥 가서 내키는 대로 작물 재배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입맛 땡기는 대로 심으면 돼요. 그냥 뭐 하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예 얘는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의 경우 농사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요 건축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2년. 공장은 3년이고 그런데 여기서 좀 유출을 해보면 관련된 얘기인데 농지정 허가 신고를 통해서 아까 농어가 주택 같은 거 건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펜션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허가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신고하면 이걸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농지가 본래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허가 신고 받으면 목적 사업에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건축 허가 받으면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유추하면서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좀 숫자가 기억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얼마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내가 왜냐면 자금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축사 만나서 설계도 해야 되고 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2년인데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강의 듣는 거 곰곰이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여기서 이런 규제하는 것은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허용할 수 있어요. 농지가 아닌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2년 동안 다른 거 하는 놀릴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땅을. 그 놀리는 기간 동안에 남한테 빌려주는 거 그거 왜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 없었겠죠? 이제 물론 또 2년 동안 그 사업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해야 돼요. 2년 동안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안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2년 동안 착수를 해야 돼요. 2년 안에 허가 신고. 그래서 이렇게 허가 신고는 그 목적 사업 관련된 것들 다 확인을 이제 받아서 즉 농지증은 일단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경사율 15% 이하의 농지나 1,500 미만의 농원 부지에 포함된 농지도 농지증을 발급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들. 자,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냐? 주말 목적이냐, 허가 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15%인지,
1,500인지 확인. 자, 교주 허가 신고는 농지증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 또 까먹죠. 7, 8회 또 한 번 더 하고 이제 9, 10월에 한 번, 두 번. 농지증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뭐 한 3번쯤 될지 모르겠어요. 뭐 6회, 7회 한다 그러면 한 3번쯤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80%는 나오면 맞출 거예요. 이제 또 뭐 이상한 것도 틈새 있는 거 저도 듣도 못한 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있는 것들 뭐 이상한 거 내면은 저도 무슨 말인가 싶고 읽어봐야 아는 거고 그런 예외적인 거고. 농지증은 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자, 발급 신청 받았어요. 신청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발급해 줘야 돼요. 4일.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교주 허가 신고 15, 15. 이 사람들은 얼마 안에 발급해 줘야 돼요? 2일 안에 발급해 줘야 돼요. 공유농지를 분할했어요.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시효 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까지 어렵게 지문을 꽂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농지증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아까 내 거라고 했지 아까 내 거. 요거는 내 거 아닌 거 이제 취득할 때 교주 허가 신고 15는 농업경영 안 해도 되지만 농지증은 발급은 받아야 된다. 나머지 이제 교주 허가 신고 교주 상담이전 한평여에서 교주 허가 신고 15, 15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농지증 자체가 아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상속농지라든가 담보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요걸 기본 틀로 해서 이거 이해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임대하는 데서도 여기 있는 것 관해서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 미리 볼까요? 임대할 수 있는 거. 국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주 임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실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안 해요. 더. 근데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임대하는 거 이건 돼요. 내 농지를 교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임대하는 거 돼요. 주말 체험 이거 주말 체험인 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거.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내가 꼭 농지를 소유 안 해도 남한테 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노는 거, 텃밭을 하는 거. 그죠? 이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거. 이거 되겠죠? 상속농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농지, 인옥농지.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허가신고 농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2년 동안 놀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인데 이런 정당한 사유였을 때는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3년 임대하면 안 되죠. 2년 안에 목적사업 착수해야 되니까. 협의 거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임대할 수 있어요. 한국농업총공사 임대할 수 있어요. 평균주선을 15% 임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걸로 써야 되니까 이거는 임대 못하지만 그다음에 매립농지, 수용농지 임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할 수 있다. 이제 추가가 좀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시구읍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10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 숫자 하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숫자 깜빡이야. 이거는 농지증은 꽤 중요한데 이거 숫자 놓쳐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것들 잘 알면 이거 하나 나왔을 때 이거 하나 지문이 뭐니까 틀리고 맞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다른 걸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다른 것도 어렴풋이 알고 이것도 어렴풋이 알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숫자 하나니까 달랑 하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십시다. 자. 농업경영계획서 몇 년간 보관한다? 10년. 그다음에 농지 위탁경영. 그러니까 자경하는 거 아니고 남에게 맡기는 게 위탁경영이에요. 자경은 농작업에 얼마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이용할 때 2분의 1 이상. 이제 남의 힘을 많이 빌리면 자경이 아닙니다. 위탁경영이에요. 근데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인서울로 가거나 또는 징집 군대를 가게 됐어요. 선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럼 위탁경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위탁경영 못하면 누가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농사지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거나 부상으로 얼마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개월. 그러니까 1년 중 며칠 이상 농사지어야 농업인이라고 했죠? 90일.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3개월 연상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3개월. 3개월 정도면 한 사이클의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에게 그러니까 맡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위탁경영. 얼마 이상 국외여행? 3개월. 부상 몇 개월? 3개월. 국내 여행 안 돼요. 국내 여행 할 때는
종종 와서 자기가 농사 지어야 돼요. 위탁경영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될 때 얼마 이상 해외 체류해야 돼요? 전매 제한 예외 몇 년 이상 체류해야 돼요? 2년, 거기 2년. 전매 제한 예외는 2년이고 여기서 이제 농사 잠깐 맡기는 거 이건 몇 개월? 2년 정도 아니어도 되겠죠? 그렇게 안 길어도 되겠죠? 이것은 남의 때 맡기는 거니까 얼마? 3개월. 부상도 몇 개월? 3개월.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농사 지키려면 이런 데 가도 돼요. 나한테 맡겨도 돼요. 변화, 과수, 재배,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3분의 30일이 나왔는데 작년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숫자는 다 3이에요. 30. 그러니까 3개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면 봐도 돼요. 3개월. 얘는 꼭 봐야 되고 항상. 3개월. 주요 농작업의 얼마 이상을 자기가 제공을 해요? 3분. 아까 이제 2분의 1 이상이면 자경인데 2분의 그러면 이제 남한테 좀 맡겨도 돼요. 근데 주요 농작업의 3분을 하고 남한테 수시로 빌려 가지고 이제 남 노동력을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하면 돼요? 3분의 1. 1년 중 얼마 이상 직접 종사하면 돼요? 30일. 그래서 자, 3이라는 숫자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때 그 밑에 있는 3분의 1 30일은 줄 긋지 말고 얘가 이제 작년에는 얘가 답으로 처리됐지만 무시해도 돼요. 자, 3개월은 꼭 기억해야 되고. 얘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4번에 있는 것은 작년 나왔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 자, 대리경작은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건데 이 유탁경영은 사실은 그 의미까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나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수확한 건 내 거예요. 대리경작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가 대리경작 신청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리경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대리경작 남한테 이제 지금 농지를 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몇 년을 한다? 3년 한다. 이제 임대차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구별을 명확하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임대차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하면 3년이에요. 근데 얘는 정하지 않으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해도 돼요. 대리경작. 그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시험에서 임대차는 좀 알아야 되지만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알기 때문에 읽을 때 쉬워요. 얼마 어렵지 않죠.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럼 2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리경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대리경작도 몇 년? 그냥 3년. 이걸 명확히 해서 정하지 2년으로 정했을 때도 3년을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안 되니까 대리경작 기간 몇 년? 3년.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이 얼마를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돼요. 100분의 10. 거기 임차권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그건 몰라도 돼요. 토지를 남에게 빌렸어요. 근데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지면 대리경작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지료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임차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또 이제 임대료를 주고 있을 거니까 이제 무시하고 어쨌든 수확량이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100분의 10. 자,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몇 년 하는다? 3년. 2, 3년은 이제 임대차 기간에서 몇 년이다? 3년. 근데 임대차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도. 그리고 미리 보는데 위탁경영 있죠? 위탁경영은 남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남한테 그냥 일을 시키는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임대차는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경영이 훨씬 엄격해요. 위탁경 함부로 못해요. 위탁경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이게 소작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는 맨날 놀면서 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위탁경은 엄격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했거든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경영과 임대차는 허용된다. 근데 위탁경영과 소작제도가 말은 위탁경영이니까 되게 세련된 것 같지만 얘가 잘못하면 소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경영은 한정이 되고. 그 위탁경영이 가능하면 임대는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할 때 3개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리고 부상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3개월 이상 임대할 수 있다. 아니면 임대할 수도 있고 공짜로 쓰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되지. 농지를 안 놀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받고 빌려주겠다는데 뭐 그걸 금지할 필요 없잖아요. 전에 사용돼 그랬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순화가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은 위탁경영에서도 기억하시고 4번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대리경작 수확량이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100분의
10. 이게 비싸요, 싸요? 제가 그랬죠. 굉장히 비싸다고. 굉장히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전에 땅이 없을 때는요, 토지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 요거 개간하기 조선시대 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논밭 만드는 게. 지금은 이거 만드는 거 쉬워요. 농정지가 부족해서 농사 짓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인건비, 그리고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종잣값 이런 것도 비싸요. 그리고 싸가지고 서울에 가락동을 올리는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거 토지 가격이 100분의 10이면 언뜻 보면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거. 그리고 농사를 여기 3번만 지어요? 하루에 막 1년에 또 3번, 4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100분의 10을 떼가면 요거를 이 사람은 다 이거 하겠다고 그럴 거야 아마. 나 농사 안 짓고 다 하겠다. 거저먹기인데. 그래서 요거 땅, 그리고 실제로 땅세가 뭐 지금 뭐 평당 뭐 무슨 몇백 원씩밖에 안 하고 막 그래요. 1년 동안 빌리는데 한 평에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한 평에 이거 한 평 500원이라고 쳐볼까? 500원. 한 평에 500원인데 여기 양파를 지면 여기서 한 평에서 한 20kg짜리 한 3망 정도 나올까? 잘하면 3망. 그 여기 100분의 10이면 한 망에 10,000원씩이면 3만 원인데 100분의 10이면 3,000원인데 500원인데 한 평에 3,000원을 줘야 돼. 빌리면 500원인데 3,000원을 줘야 돼. 안 돼요. 그 여기다 양파 만져요? 또 고구마도 했어요. 그것도 100분의 10 주고 너무 비싸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100분의 10 요거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자, 얼마요? 100분의 10. 부당해도 100분의 10이에요. 대리경장. 그래서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이거를 이용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너무 비싸서 100분의 10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땅을 빌리고 훨씬 싼데 그냥. 예외적으로 말해도 뭐 저는 거의 없다고.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현실이 자 무시되고 있죠. 처분 의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다음의 농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그러니까 원래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확인해서 농취증까지 발급받아서 내가 농사 짓겠다고 다짐하고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는반동 하더니 안 짓고 있어요. 그럼 처분해야 돼요. 언제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1년. 근데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는 걸 통지해 주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서 야 너 농사 안 짓는데 이제 처분해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잠깐 안 짓는 것까지는 봐주겠죠. 계속 안 짓고 있으면 너 농지 처분해. 얼마 이내 처분해야 돼요? 1년. 근데 이 사람이 뭐 질병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파 얘기했는데 양파 값이 너무 떨어져서 양파를 꼭 재배해야 될 여건에 해당되는데 다른 거 하기가 곤란한데 양파 값이 너무 폭락해서 몇 년 동안 뭐 대한민국 양파가 막 남아가지고 못 짓겠어요. 그럼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풍수에 피해가 있다라든가 이런 정당한 사유. 그래서 농지법만큼은 불형이 있는 것이 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지문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도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상식이 되고 안 그런 것들은 또 처음 봤다고 이해를 안 하고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상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 의무 얼마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1년. 좀 전에 말했어요. 이제 내가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겠다 해서 농지정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했어요. 얼마 이내에 목적사업 착수하고 있어요? 2년. 펜션을 짓겠다고 농지정 허가받고 취득했어요. 얼마 이내에 펜션 건축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야 네가 또 투기 목적으로 했나 보다. 허가만 받아놓고 농지를 취득해놓고 땅값 올려놓고 땅 되팔 모양이구나. 농지 처분해라 해요. 2년 지난 다음에 얼마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1년 안에 처분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1년의 처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2년 안에 착수하라는 말과 사유 발생하고 1년 안에 처분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지금. 자, 그래서 허가 신고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안에 착수해야 되고 그때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뭘로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 1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교주 허가 신고 15, 15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소요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어요. 상속 받았는데 내가 10만 제곱부터 상속 받았어요. 처분해야 되죠? 얼마 처분하면 될까요? 9만 처분하면 돼요. 9만. 그러니까 소요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만 처분하면 된다. 자, 상속받은 농지가 소요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그 상속받은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아니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음에 처분 명령은 1년 안에 처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안 지키고 도과를 했어요. 도과하면 바로 이행강제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다시 6개월 기간을 줘서 이제 다시 처분 명령을 내려야지. 얼마 말미를 줘요?
6개월. 6개월 말밀져서 이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처분 명령 내리면 그래도 이제 처분을 안 하고 있다. 안 했다. 또는 뭐 못해도 사정 없어요. 사정 안 봐줘요. 안 하거나 못했다. 이럴 때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처분 명령 내린 날로부터 그 시점은 몰라도 돼요. 시점 6개월 지나고 아니고 6개월 그 이전 그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 무시하고 매년 1년마다 얼마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 농지 가격의 100분의 2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100분의 20.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몰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좀 쉬우니까 그려줄게요. 자, 농업 경영하기로 해놓고 농지를 수여했어요. 근데 농업 경영을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은 이제 이곳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자, 처분 통지하면 그때부터 얼마 이내 처분하라고요? 1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분을 이 사람이 뭐 미뤘는지 아니면은 못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이제 처분 명령을 여기서 또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건 처분 통지를 하는 거고, 너 처분해, 처분하라고 통지해 주는 거고, 그럼 이제 처분 의무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이제 이건 합법적으로 허용된 거고, 이걸 도과했어요. 그럼 이제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이제 얼마 이내 기간을 주고서 6개월 이내 이 처분해라. 그리고 처분을 그래도 안 하고 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이 기간이 이제 1년마다라는 거죠. 이행 강제금을 얼마? 농지 가격에 100분의 20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과해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할 때까지. 그럼 이제 처분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합니까? 면제줍니까? 당연히 징수해야 한다. 이게 이제 관련된 거. 근데 이 사람이 요건 이제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절차고 그 예외적인 절차로서 여기 처분 의무 기간이 1년 이후로 있잖아요. 지금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안 지면 처분 명령 내리는데 사람이 농사를 쳤어요. 뭐 반성을 했는지 그냥 형식상 처분 명령 면제 받으려고 한 건지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이제 3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이제 몇 년간 유예요? 이 처분 명령 내리는 것을 3년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너 농사지니까 이제 내가 안 할게 하고서 서류에 홀랑 태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깔짝깔짝 하다가 또 안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유예를 해요? 3년간. 그래서 이제 3년간 지켜봤더니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 요건 이제 이걸 없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간이라도 농사를 안 지으면 여기서 이미 농사를 상당히 안 졌으니까 처분 의무 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농사를 짓는 등 만돈한다. 그럴 때는 이제 처분 명령 다시 내려서 6개월 동안 처분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말이지.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처분 명령 내리면 얼마 이내 기간을 정해서 처분 명령 내릴 수 있죠? 6개월. 처분 의무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 그리고 처분 명령 유예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3년. 여기 2년도 하나 있겠는데 2년.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2년. 그래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를 한번 맞춰보시면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숫자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워서 제가 강의할 때 별로 이거까지는 몰라도 좋다 이러는데, 자, 처분 의무 기간 몇 년이에요? 1년. 목적 사업에 얼마 착수해야 돼요? 2년. 유예는 얼마 할 수 있죠? 3년. 근데 이게 순서도 되고 그 시간이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앞에 있는 건데, 근데 뭐 숫자는 1년, 2년, 3년. 그리고 또 하나 6개월. 그러니까 숫자가 좀 그 순서는 좀 뒤죽박죽입니다만은 뭐 6개월, 1년, 2년, 3년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난 시험 볼 때 그 숫자가 연상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유예할 수 있다? 3년. 자, 읽어볼게요. 이제 내만에까지 받고 처분 명령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기간 1년 아까 줬잖아요. 유예 기간 그 시간을 허용된 기간을 합법적으로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자, 처분 명령 받은 농지의 매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뭐 100만 제곱미터다 갑자기 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그런 부과받느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매도 위탁도 할 수 있어요.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여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무시했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한국농어총공사는 공시지가 기준 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는 시가 하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 매수할 수 있다. 근데 좀 약간 규칙 사유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농사도 안 짓고 1년 동안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그리고 더 짠돌이, 국가는 짠돌이에요, 인심 후예요. 짠돌이라고 했잖아요. 공시지가와 인근 농지의 실제 거래 가격 중 인근 농지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다. 그러면 뭘 줘요?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등 이제 처분 의무 기간에 농업 경영에 아까 종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막 가서 이제 열심히 꽃갱이질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럼 몇 년간 유예? 바로 처분 명령을 무시하는 거,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보니까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이제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자, 처분 명령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해당 농지의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데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 징수는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 한다. 150페이지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아까 농지를 내가 농업 경영하는 게 기본 원칙. 그죠? 근데 이제 위탁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죠. 해외 몇 개월 여행할 때 3개월. 근데 위탁 경영 해도 되고 아예 그냥 남한테 임대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해외 몇 개월 이상 여행할 때 3개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아까 있었죠. 교주는 지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이런 애들 농사짓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농사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임대할 수 있죠. 상속농지, 인옥농지, 담보농지, 매립농지, 수용농지 다 농사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지정 허가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 임대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몇 년간만 할 수 있겠어요? 2년간 할 수 있겠죠? 2년 이내로 할 수 있죠. 그 농지정 협의를 마친 농지 농업 경영 종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약, 증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위탁도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3개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한 농지? 5년을 초과한 농지 임대할 수 있어요. 전에 법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 말 듣고 바꾼 건 아니겠지만 60세가 무슨 고령이에요. 고령 아니잖아요. 청춘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빠져서 지금 60세는 틀리게 안 해요. 그래서 60세 고령도 어색하고 어쨌든 틀리게 안 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해야 돼요? 5년 초과한 거. 만약에 60세 이상이면 농사짓기 힘에 붙이면 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59살 먹은 사람, 65살 먹은 사람이 농지를 일단 취득해요. 갖고 한 6개월 농사짓다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임대해놓고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경자유전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은 농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이상, 5년을 초과해서 농업 경영하는 농지를 이거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럼 그 사람 성실하게 농사 짓던 땅이잖아요. 또 몸이 좀 회복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몇 년 초과해야 돼요? 5년. 그러니까 60 이상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5년 초과한 농지만 할 수 있는 거야. 5년 초과한 농지만. 그다음에 자격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 한 공기 더 시키고 싶을 때 누구 불러요? 이모 그러잖아. 이모 부를 때 팔 들어요, 발 들어요? 뭐 들어요? 팔 들죠? 몇 개월? 8개월이네. 이모작은 8개월이네. 그래서 이모작을 위하여 9개월 임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거라 팔 수 있거든요. 8개월 이내니까 나머지 4개월 정도, 적어도 4개월은 내가 그 농사에 농사 지으면서 이모작을 위해서 내가 고구마 4개월 가고 되나? 쪽파를 할까? 쪽파 4개월 하고 남은 기간 놀리느니 남한테 맡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모작 몇 개월? 8개월 이내. 9개월 아니에요. 이모니까보다 팔 든다, 다리 든다. 8.
팔더라고요. 8개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만 확인하면 3개월 해외여행, 그리고 60세 이상 60세 이상인 경우에 몇 년 초과해야 돼요? 5년 초과. 그리고 이모는 팔들어야 되죠. 몇 개월? 8개월. 이모작 8개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치를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만 이런 것들 나오면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리해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숫자 나오면 뭐 이제 숫자도 제가 좀 외우는 팁을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또 외워야 되니까 좀 한계가 또 있긴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것도 나오고 뭐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누가 못 맞추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자,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그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거 제가 한번 빼먹었는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이 사람이 농지를 임대하는 거 안 돼요. 학교 임대하면 안 돼요. 근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요거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 하려는 사람이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건 뭐 내가 60세 이상이고 이런 필요도 없어요. 주말 체험 영 얼마 안 되니까, 임대하는 면적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텃밭 임대한다고 이렇게 분양한다, 임대한다 써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우리 공법에서 기본 원칙이 구도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 농업경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 계약 원칙이다. 그 근거를 확실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원래 이제 대항력이 없었던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자꾸 그러니까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뭐 당연히 있는데 등기에 이제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다음 날 하는 것은 주임법에 공부하죠. 다음 날. 그 앞에 있는 말들은 뭐 표현이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임대차 기간 몇 년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3년 이상. 그런데 밤나무를 또 뽕나무를 재배하겠다고, 인삼을 재배하겠다고 농지를 임차했어요. 내가. 그럼 상대가 임대한 거죠. 근데 그 기간을 3년을 하게 되면 좀 잘하다 말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에는 몇 년 이상으로 한다?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새로 나왔어요, 이제 법에. 이게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인삼 같은 거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5년. 3년이면 뭐 팔아먹기도 좀 곤란할 건데 5년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보다 짧게 했어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4년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3년,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만약에 2년을 했어도 임차인이 뭐 주장은 괜찮죠. 이건 이제 뭐 법에 이제 이게 추가됐는데 새로 법에 개정됐는데 이거 없어도 뭐 편면적 강행 규정 해석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임차인은 짧은 거 할 수 있고,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종 허가를 받은 농지를 목적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임대하는 경우 2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군대 가는 경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농사를 지을 테니 그 기간 동안만 당신이 빌려서 쓰면 되겠느냐,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뭐 공직 취임이라든가 질병, 교도소 간 동안만 농사 지어라 할 수도 있겠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얼마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읽으시면 되겠고. 151페이지 농업진흥지역인데 시간도 애매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여기 보고 복습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